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이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해주신 김에 자기소개도 같이 해주시면 네, 저는 쿱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네, 오늘 얘기를 나눠볼 논문은 Inclusion and Diversity in Workgroups: A Review and Model for Future Research라는 논문인데요. 미국 다녀왔어요? 아니요. 네, 오늘 되게 아주 유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많이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많이 나오고 있죠. 포용성과 예.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네. 이 논문이 밀도가 높은 데다가 뭐 이게 인류 역사 내내 되게 중요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내용이 되게 풍부하네요. 네. 우선 그 저널이 이제 저널 오브 매니지먼트라고 아주 탑 저널 중에 탑 저널이고요. 2011년 논문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아까 영어로 말씀드린 저 설명도 드렸죠. 포용성, 포용, 인클루전, 포용. 제가 옛날에는 이제 포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포용이라고 많이 쓰니까 그냥 포용이라고 맞춰서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버시티, 이건 다양성. 그게 이제 작업 그룹 내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일하는 데서 어떻게 이게 작동되고 또는 적용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제 특히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연구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멋지게 만들어줄게. 이런 이제 자신감 뿜뿜하는 그런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이제 모델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그다음에 2편에서는 이것에 대한 뭐 사무실에서의 적용, 이거 정말 효과 있어? 어떻게 해야 이걸 포용과 다양성을 더 높여갈 수 있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텔라가 소리. 엘라 뭐 논문 많이 읽은 것 같던데 읽으면서 뭔가 그래도 인상에 남는 거 뭐 있었어요? 인상에 남는 거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고 왔는데요. 제일 뒤쪽에 뭐 이렇게 그 차별, 네. 그다음에 그 차별을 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 아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고, 어.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요즘 한국의 세태가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실은 뭐 한국의 세태, 오늘날의 세태를 떠나서 그냥 인류는 내내 이거 하고 싸워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그걸 잘 이렇게 이론적 프레임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는 다이버시티와 인클루전에 특히 관심이 많죠? 예, 뭐 관심이 가는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논문 이야기도 또 기대가 되고 이번 학기를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 다양성과 개인의 인식 차이라는 수업을 또 신청해서 이제 듣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또 연결돼서 제가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은 좀 열심히 꺼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논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논문이 일단 가장 그 서문 그 초록에서 이제 제시하는 걸 보면 이거 인클루전 이야기할 때 소속과 독특성 이 두 가지 다 봐야 돼.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뭘 봤냐면 독특성 이건 좀 덜 보지 않았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잘 디벨롭하는 그런 겁니다. 소속과 독특성이라고 하는 건데 소속과 독특성이라는 게 뭘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고요.
그거가 이제 이분들이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브루어라는 사람이 이제 Optimal Distinctive Theory라고 하는 걸 이미 예전에 이렇게 연구해 놓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걸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인클루전이라는 얘기에다가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그러고 있는 논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Optimal Distinctive Theory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우리 옛날에 에피소드에서 한번 다뤘었거든요. 그 혹시 기억나나요? 제가 찾아와 봤는데 직지외전 38에서 다루었더라고요. 최적 차별화 이론. 네. 엄청 옛날일 것 같아요. 예, 옛날에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인클루전도 이제 이 논문 말고 다른 논문으로 45화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본편 45화요. 네, 본편 45화에서 그것도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적 차별화 이론 아주 흥미로운 이론이었는데요. 그때 이거 할 때도 오늘 이제 이 인클루전 이론 발전시키면서 아주 근간으로 삼고 있는 이론이어서 이게 뭔지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라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번역해도 좀 어렵고 영문으로 읽어도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정의가 중간에 한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최적의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소속과 다양성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건 그 이제 사이에 그건 중간? 이제 이 인클루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응용을 한 거고 인간은 맨날 옵티멀 디스팅티브니스를 추구한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게 뭐죠? 최적 차별성을 추구한다고. 네, 그게 뭐죠? 우리 실제 생활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더 빠른 길을 찾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더 빠른 길을 찾는 거라면 어떤 얘기죠? 뭐 내비게이션이 여러 회사께 있을 텐데 이제 경험을 해보니 어디께 정말 빠르더라. 뭐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께 빠르더라 하면은 네. 그것만 이용하게 되는. 그거는 이제 뭔가 최적을 찾아가는 인간의 효율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면일 거고 약간 이런 예시가 있지 않을까요? 차별성인데 최적 차별성이 뭐냐면 심한 차별성 말고 그죠. 최적 차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족이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일단 가족 여행은 같이 가지만 나 저녁에는 좀 혼자 있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이제 가족에 대한 소속감은 유지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개인의 시간이나 이제 개별성을 유지하고 싶은 요 상황을 얘기할 수 있지 그 않을까. 약간 네네네 좀 떠올라봤습니다. 비슷해졌네요. 네. 그 사람이 누구랑 좀 나는 공통점이 있어. 우리 소개팅을 하면 뭐 공통점이 있는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룹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떤 동질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동질성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키 큰 사람, 또는 뭐 몸집이 뭐 큰 사람, 또는 뭐 남자, 여자, 또는 또래, 뭐 몇 살, 뭐 10대 또는 뭐 15살 모여 너 동갑이네 하면 뭐 되게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동갑이네 해놓고 나랑 너무 똑같아. 그럼 싫어요. 뭐냐면 왜 싫냐면 내가 좀 뭔가 독특한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갑자기 중학교, 고등학교의 한 반 친구들이 떠오르는 것 같은 그래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디엔가 소속하고 있다, 똑같다는 걸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난 달라 이러고 싶다는 거죠. 근데 다른 게 너무 다르면 그러면 동질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또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디에 속하지 않으니까 나를 전혀 이제 왕따시킬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게 이 오묘한 인간의 심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한국 사회에서 뭔가 더 특화된 이론
그러니까 현상 같네. 우리나라에 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을 눈치로 텐데. 약간 네. 근데 이건 뭐 거의 유니버설한 음.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조직의 차원에서 이걸 다룰 때 어떤 이제 팀이 있어요. 그러면 팀의 어떤 팀이니까 팀원으로서 되게 똑같아지는 무언가를 찾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의 개성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거죠. 엘린이 아까 뭐 말씀하시려고 했던 아. 것 같은데. 뭐 말하려고 그랬더라? 네, 그래서 요 이론을 보면서 굉장히 통합적인 이제 포용에 대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인간은 다원한다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소속도 되고 싶고 내 개성도 보여주고 싶고 내 본연의 것도 그러니까 어쩌면 난 보이고 달라 싶고. 이거니까 나 소속 아니야 이런 말하고 똑같잖아요. 난 달라니까. 그럴 그쵸.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늘 역설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음, 나 같아라고 음. 말하면서 동시에 난 나 달라 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미난 거죠. 그래서 이제 리더의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도대체가 이렇게 해줘도 뭐라 하고 저렇게 해줘도 뭐라고 하는 걸 늘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이런 심리 때문에. 진짜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이 이제 개인별로 또 다른 지점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어떤 개인은 좀 더 소속감이 높은 수준을 더 선호하고 네. 어떤 개인은 좀 더 이제 개별성을 보여주는 수준을 선호하는 그 개인별의 지점도 다를 수 있다는 개인차가 또 생각이 있겠죠, 그죠?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 조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그러한 심리를 이제 지닌 존재이다라는 이제 시각이어서 너무너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론적인 정의나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Optimal Distinctiveness Theory는 이게 되게 최근 이론이에요. 91년도 거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발전됐던 이론들이 뭐가 있냐면 Social Identity Theory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일단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가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이에요. 나는 누구지를 알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발달하면서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뭐 나는 부자인가 가난한가? 나는 뭐 충청도 사람인가 전라도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구분을 이제 지어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나는 직장인인가? 나는 뭐 대기업에 다니고 있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나? 뭐 나는 IT 업종에 속하고 있나? 나는 HR 하는 사람인가? 이런 수많은 카테고리에 나는 어디지?라고 하는 걸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근사한 그룹에 속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그걸 확인을 했어요. 소셜 아이덴티티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면 이제 뭐가 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그룹 전체가 이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녀도 되게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여성 그룹에 속해요. 그러면 여성이 이기고 싶은 거야. 그리고 여성이 막 이기면 좋아. 여성 뭐 노벨상을 받으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게 사회적 아이덴티티가 같다는 이유 때문에. 그다음에 회사에서 여성 임원이 뭐 이번에 됐어. 그러면 내가 여성으로서 또 좋아. 내가 더 발전한 것 같고. 요게 이제 소셜 아이덴티티인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는 이제 내가 거기에 속하나 아닌가 이걸 보는 거고 소셜 아이덴티티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목숨까지 바쳐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요새 이제 뭐 중국하고 뭐 사이가 안 좋다. 미국하고 어떻다. 그럼 미국이 우리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막 화가 나. 그게 내가 속한 집단이 나인 거예요. 아이덴티티. 동일시잖아요. 같다라고 보는 거죠. 늘 이러고 산다 인간이.
피곤하게 살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혼자 독립해서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산다면 이제 뭐 이 카테고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거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자기를 그냥 독립적 어떤 존재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엔가 속하고 환영받지 못하게 될 때 이제 방구석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방구석에서 왜 컴퓨터만 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내가 속한다라고 잘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 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남자냐 여자냐만 가지고 막 모여서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데 소속하게 되는데 뭐 동호회 조엘이 축구한다 그랬나요? 아, 예. 그런 게 이제 아이덴티티예요. 나는 축구인이야. 이런 것도 아이덴티티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팀이 어디 동호회 간에 무슨 그 게임을 해서 이긴다. 그럼 막 좋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그게 없으면 허전한 거예요. 그 세계에서도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속할 데가 없으니. 그렇죠. 그런 걸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에서도 이제 게임의 그 세계에서는 내가 되게 중요한 아이덴티티를 거기서 찾는 거죠. 거기서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 그 그룹의 일원으로. 그래서 일반 이제 대면 사회에서는 뭔가 그런 소속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제 거기에서나마 그런 소속감을 이제 인정받고 같이 누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끊임없이 내 카테고리 나와 똑같은 게 뭐야를 찾아서 소속하고 싶어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한 집단에 들어가면 아 내가 이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랑 비슷하지를 먼저 찾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그래야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으면 뭐 저는 그렇게도 보는데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그룹에 속해야 나를 도와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의 뭔가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우리 교인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안도감이 있는 거죠. 이게 세상 살기가 뭐 편하면 그런 도움이 필요 없을 텐데 그런 이제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속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도 이제 연결될 거고. 그다음에 누군가 뭐 이렇게 공격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집단이 있으면 나를 막아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이런 성향을 보이게 이렇게 진화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소셜 아이덴티티.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소셜 아이덴티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똑같아지고 싶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걸 찾는다. 근데 이제 ODT, 이 Optimal Distinctive Theory 이건 브로어가 91년에 얘기한 거고 아까 그 소셜 아이덴티티에 관한 이론들은 타지펠 터너 이게 68년도 요때쯤에 이제 논문들이 나오면서 요 이전부터 이제 발전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타지펠과 터너가 매우 유명하고 이 소셜 아이덴티티 티어리도 팟캐스트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이미 저희가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굉장히 초반에 녹음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사회 정체성 안 나오네. 정체성. 아 여기 있네요. 11화. 되게 초기에 조직 내 니편 내편 왜 생길까? 사회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함께 이제 들으시면 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distinctiveness theory, 그러니까 최적 차별화 이론 이건 뭐냐면 인간의 욕구는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더라. 하나는 다른 사람과 닮아 있다,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 이 두 가지 니즈가 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욕구가. 갖고 싶으면서 다르고 싶은. 어찌하오리까. 되게 재밌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이니까 다 경험하잖아요.
사회 현상 중에 이런 것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취준생들이 회사 입사하기 전에는 그냥 저기만 속하고 싶잖아요. 네. 그냥 저기에 속하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취업을 하고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나 그래도 좀 인정받고 싶다. 그 안에서 나는 좀 더 잘난 사람이고 싶은 걸 인정받고 싶다라는 게 또 생기잖아요. 잘난 사람이고 싶은 걸 요 말이 싹 흘러나왔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디스팅티브가 뭐 바보같이 디스팅티브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더 잘나 보이고 싶다. 더 나는 뭔가 나은 게 있어. 음. 그래서 이 유니크니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월해지려면 일단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좀 유리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내세우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뭐 직장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잘 지내고 소속되고 싶지만 두각도 보이고 싶으니까 두각을 보이려면 다른 점이 있어야 하고 하지만 그 다른 점의 실제적인 예시, 다른 점의 실제적인 예시. 네. 다른 행동 뭐 이런 거에 실제적인 예시 이런 걸 생각해봐야 이 이론이 딱 이제 제대로 들어오는 거니까 청취자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우리 나는 우리 회사는 다들 훌륭해. 우리는 이런 걸 목표로 해. 근데 난 이걸 잘해. 이걸 잘해. 난 이걸 잘해. 내가 요건 특화가 되어 있어. 뭐 그런 걸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갖고 싶어. 그러니까 리더에게 되게 모든 걸 똑같이 잘하게 하는 전략을 리더가 발휘하면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뭔가 내세울 거를 이렇게 갖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부서 간에도 그럴 거예요, 그죠? 부서 간에도 이 부서가 뭔가 독특한 거. 사실 부서는 그 기능 자체 때문에 그런 독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직 설계할 때 인사, 예산, 조직권 이 세 가지를 같은 곳에 넣어두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정말 쭈구리가 되고 거기만 너무 잘나니까 화합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인사권하고 조직권은 이제 인원수를 주는 게 조직권이라고 할 수 있고 인사는 거기에 누구를 배치하느냐가 인사권이죠. 이걸 분리시켜야 서로 긴장과 경쟁이 생기고 내세울 게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돈. 이렇게 이제 3대 권력이거든요. 조직에서. 이것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도 서로 좀 잘난 게 있어야 내세우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게 없는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고 이것이 이제 조직을 역동 있게 만드는 힘이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저는 이거 이제 이 이론을 접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이제 유행인 것 같아요. 유행. 유행. 뭐 헤어스타일, 뭐 음. 립스틱, 음. 뭐 옷, 뭐 한참 유행했던 패딩 이런 게 컬러. 올해는 뭐 지금 실버가 올해 유행한다면서요? 그렇군요. 그런 거예요. 몰랐는데. 저기 애비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런 유행을 우리는 쫓죠. 왜 쫓냐면 나도 패셔니스타라고 하는 그 흐름에 나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거죠. 나도 그 일원이 되고 싶은 거죠. 그 거대한 유행의 흐름에 함께 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아무도 똑같은 패딩을 입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립스틱이 뭐 요즘 무슨 컬러가 뭐가 유행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또 그래도 브랜드라도 달리 할 거야. 또 거기에서 또 컬러 톤이 뭐 조금 더 다르게 할 거야. 이런 걸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거죠. 저 하나 생각났어요. 네. 고등학교 때 교복 그렇죠. 다 똑같은 걸 입지만 맞아. 그 안에서 달라 보이고 싶어서 뭐라도 하죠. 바지를 줄이거나 뭐 맞아. 치마를 줄이거나 맞아요. 네. 안에 뭐 다른 걸 입거나 위에 네. 니트를 입거나 네. 항상 그랬던 저는 이제 그 사제 바지를 입었다가 이제 교감 선생님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교감 선생님이 제 허벅지에다가 매직펜으로 복장 불량 쓰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지는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었고 약간 그런 거. 그게 진짜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그 말을 하긴 했어요.
색깔이 조금만 색깔 아. 교복과 비슷했어도 그 내가 멋으로 봐주려고 했는데 이건 안 돼. 그러시면서 심하게 이제 튄 거죠. 너무 차별되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게 조직에서도 이제 너무 튀면 이제 왕따 시키는 일이 생겨나는 그쵸. 거예요. 조직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교감이 저를 이제 따시키려고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복장 불량이라고 이렇게 써서 그게 소셜 디스팅티브 티어리다. 네. 엘라는 아주 최근에 멋진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바꿨는데 어떤 마음이었어요? 최근이지만 한 2년 됐고요. 슬쩍 넘어갔네요. 유행한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왜 이렇게 유행하는 옷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랑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보면 약간 화나고 그 옷 다시는 안 입는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쿠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제 머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근데 저는 또 이 히피펌을 하고 있는데 히피펌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또 동질감이 동시에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죠. 저 사람도 이 머리를 했구나. 네. 근데 하지만 나는 뭐가 좀 달라. 하지만 뭐 나는 조금 더 머리가 길다. 그렇지. 뭐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ODT의 예시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이제 이게 한 가지 조류가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이분은 그 동안에 너무 인클루전이 그 소속 쪽에만 이렇게 중점을 두었던 게 아니냐. 근데 여기서 이 독특성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 전에는 다이버시티 쪽만 너무 강조했다. 그래서 뭐 다양성 여기서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별이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또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후천적으로 얻은 거 말고 선천적으로 얻은 것에 대한 다양성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는 뭐 전공이 뭐냐 이것보다는 근데 사실 확장시키면 그런 것까지도 확장될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것에 어떤 다양한 배합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인클루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축. 그러니까 다이버시티에서 인클루전까지 고려해야 돼. 그게 진정한 다양성의 존중이야라고 하는 발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포용한다는 게 결국 소속을 시킨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별성도 증진하는 것이어야 진짜 인클루전이야라는 이제 디벨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차별성이 왜 인클루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배제됐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우리 언뜻 생각하니까 차별성은 그건 오히려 배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우린 지금 배제가 아니라 포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차별성이 없어야지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다양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 차별적이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고민을 해서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인클루전, 포용에 대한 정의 자체를 지금 쿠가 얘기해 주신 것으로 정의내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좀 소개를. 네, 요 학자들이 이제 이 거의 집단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여섯 명이에요. 네, 제일 저자가 슈어라는 분이시고 다들 이제 샌디에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계신 교수님, 뭐 박사생도 있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앞에 여러 가지 연구들을 살피고 나서 우리가 내린 결론으로서의 포용이란 하고 이제 데피니션을 얘기하죠. 네. The degree to which an employee perceived 그러니까 어떤 구성원이 이제 이렇다라고 지각되는 정도 이런 거예요. 어떻다고 지각되는 거냐면 어떤 그룹의 멤버로서 내가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 또는 멤버다라고 평가받는 정도
그거예요. 이 어떤 구성원이 내가 이 조직에서 이렇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다라는 정도가 포용인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소속감이라는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고유성이라고 하는 독특성이라는 욕구, 내가 독특해지고 싶어라고 하는 욕구 두 가지가 충족되는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인정받고 있어. 나는 여기서 존중받고 있어. 라는 느낌을 갖는다면 그게 포용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이제 쉽지는 않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소속감도 느끼고 나의 고유성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욕구들이 잘 충족돼서 나 만족해. 둘 다 여기서는 돼. 라고 느낀다면 그게 포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느껴져서는 그건 인클루전이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이 정의에서 더 발전시켰는가가 그러니까 이전에 다이버시티가 얘기했던 것이 이제 belongings 그러니까 소속감에 대한 것이었는데 ODT에서는 그 개인의 고유성, uniqueness를 더 포함하여서 이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근데 또 동시에 다이버시티니까 또 고유함을 미리 이미 얘기했던 거 아니야? 이게 계속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인클루전과 다이버시티를 볼 때 인클루전은 지금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실제로 내가 그렇게 지각하는 거 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근데 다이버시티의 그 연구들은 뭐냐면 몇 퍼센트 지금 구성되어 있어 뭐 이런 걸 중요시해요. 요즘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상태에서 너네 회사 뭐 남녀 비율이 어떤 거야? 그다음에 임원이 얼마나 승진했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다 아니다를 본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인클루전이라는 논문으로 인클루전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는 건 뭐냐면 그 기계적으로 그래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남성들이 잔뜩 하던 회사에 뭐 여성이 뭐 30%가 이제 포함되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여성이 진짜 그 포용적이라고 느낄 거냐? 그럼 30%니까 다양성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포용도 늘어났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여성들이 여성들의 독특성을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막 남성화 시키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이제 포용은 아니라는 거죠. 개인이 좀 체감하는 경험이나 그렇죠. 인지에 더 초점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여기 그래서 이제 perception, perceive, 네. employee perceives라고 되어 있잖아요. employee가 지각하는 거, 그렇다고 지각하는 거. 근데 뭐냐면 그런 다양성과 그런 독특성과 소속감이라는 그 니즈가 충족돼서 이 소속원이야. 나 그룹의 멤버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어.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개성도 존중하고 동질성도 존중하고. 뭔가 문화와 제도 그 관계 같다고 좀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게 제도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제도는 아까 얘기한 다양성 측면이라고 한다면 문화가 오히려 이런 인클루전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앞에 건 제도, 뒤에 건 문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제도적으로 이게 뭐 사실 되게 결합되어 있는 그쵸, 거여서 그쵸. 이게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프레임워크 도표를 그 2x2 도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축은 소속감이 높냐 낮냐, 한쪽 축은 독특성이 높냐 낮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 이제 독특성도 인정 안 해주고 소속감도 인정 안 해주고 그랬을 때 그건 이제 배제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왕따시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 그 어떤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지위나 또는 권리나 또는 어떤 뭐 이일이나 이런 것이 이제 배제되는 거죠. 소속감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몸은 뭐 그 자리에 있지만 근데 그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 이제 그 보리스가 왔잖아요. 보리스가 왔을 때 제가 감지한 이제 초기의 어떤 분위기는 약간 인정 안 하는 분위기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질적인 누군가가 오면 뭐 저 보리스는 뭐 쿠가 그냥 어디서 데려온 사람이지 나는 우리 직원이라고 온전하게 인정할 수 없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됐거든요. 난 그걸 이제 같이 이제 결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것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경영에서 이제 그걸 보장하고 권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전에 자연스러운 현상은 뭐냐면 계속 나랑 좀 다르면 막 왕따시키고 그죠? 넌 나랑 달라. 싫어. 이런 것들이 흔히 작동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배제고 독특성도 인정 안 하고 그다음에 독특성을 인정 안 한다는 게 그가 가지고 있는 뭐 정보나 지식 이런 게 의미가 없어, 우리 조직에 가치가 없어라고 인식하는 거라고 그쵸, 생각하면 될까요? 그걸 포함하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일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사용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그 정보나 그의 지식이나 역량 그것까지는 포함시키지 않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피부색 그 자체만으로 또는 뭐 그의 뭐 출신 그 자체만으로 그의 국적 자체만으로 그의 성별 그 자체만으로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걸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사실은 그 정보 결국 일하는 건 정보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보 그거에 포커스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우선 지금 이 포용이나 다이버시티의 이론에서는 그걸 보고 있진 않아요. 그냥 남자 여자 그 자체. 지금 이 프레임워크로 보면은 지금 빌로깅스, 그러니까 소속감이랑 관련된 얘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쿠가 얘기하신 소속감하고 유니크니스 두 가지 다. 유닉니스 둘 다요? 네, 여기 둘다 낮은 익스클루전은 네, 둘 다 낮추어서 낮추어져 있는 상태. 그거가 이제 배제라고 근데 보는 이거를 거죠. 주체를 그럼 그룹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룹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 그러니까 그룹이 독특성의 가치를 높게 둘 경우 낮게 둔 경우인 거죠. 본인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그룹이 어떤 인지하는- 소속원에 대하여 네. 한 그 사람에 대하여 인사이더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안에 사람이냐라고 보느냐 아니면 쟤는 뭐 어쨌든 우리 회사에 오긴 왔는데 쟤는 아니야. 그럼 이건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나는 저 사람이 익스클루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딴 사람은 그 사람을 익스클루전이라고 생각 안 안 할 할 수 수도 있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정의가 뭐냐면 배제는 개개인은 작업 그룹에서 독특한 가치를 가진 조직 내부의 일원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사원증이 있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에 그 팀의 이제 발령이 나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취급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쟤는 뭐 저기서 파견 나왔어. 아니면 뭐 누구 뭐 어디서 굴러 들어왔어. 쟤 싫은데 뭐 우리 팀에 왔어.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취급되지 않고 다른 직원이나 그룹은 내부 일원으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이게 배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이제 이렇게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이제 쟤는 이제 이렇게 왕따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다이버시티가 이제 내가 후천적으로 얻은 것 아니고 선천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기계적인 부분들. 그것이 지금 소속감의 이제 낮은 정도와 높은 정도로 이제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볼 수 있다면 동일한 대상으로 지금 개별성을 동일한 이제 주제로,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의 개별성을 이거 같이 투바이투로 볼 수 있는지 왜냐면 여기서 예시에서 보면은 이제 연장자의 예시가 나오면서 그가 인사이더 아웃사이더로 나눠지는 경우와 함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뭐 히스토리 맥락에 대한 그런 경험들의 고유성이 존중이 되면 그것이 이제 그의 개별성이 존중되는 상황이라는 예시를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역량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경험이 이 개인의 개별성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천적으로 아까 얘기하셨던 그 다이버시티, 그 선천적인 요소는 빌롱잉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구분하여서 이해가 되는데 저 이해가 좀 잘못된 걸까요? 독특성에서 네, 독특성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 부분이 되게 이게 미묘한 경계예요. 그 사람이 음.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을 다양성의 범주에 포함시킬 거냐. 쉽게 말하면 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왕따 현상이나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아, 네. 그것을 이 다양성의 연구의 카테고리에 넣을 거냐, 별개로 할 거냐는 사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이다라고 했을 때 뭐 노인이라고 하는 특성이 그냥 나위라고 일단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성이 뭘 거냐? 그러면 거기에서 어쨌든 일하면서는 정보를 다루니까 그게 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수 없지 않냐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의 능력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닌 어떤 뭔가 성격적 특성일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의 외모적 특성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얼굴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장애를 예를 들어 얼굴에 막 뭐가 이렇게 좀 흉측한 뭐가 흉이 있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뭔가 내가 후천적으로 고치기 되게 어려운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우선 두고 출발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듣다가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외국 공장에 파견 나가는 주재원의 예시를 생각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현지인 무리가 있고 거기에 갑자기 들어온 주재원. 그는 1, 2년 안에 떠날지도 몰라 하는 상황에서의 그들이 느끼는 그 소속감, 그렇죠. 이질성, 이질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는 여기 뭐 곧 떠날 건데 소속감도 없어. 그 다음에 그는 외국인이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그룹들이 우리는 소속이야. 근데 얘는 아니야. 라는 심정적인 어떤 심리적 저항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경계선이 있을 거고. 그런 경계선이 느껴지면 그건 배제되어 있는 거죠. 우리끼리 만나서 수군대고 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그런 게 그게 근데 그 특성이 일반적으로 지금 선천적인 거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을 좀 기본으로 둔다. 네, 그리고 바꿀 수 있냐 없느냐의 경계선도 긋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격을 뭐 어떤 부분은 바꿀 수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은 정말 평생 안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래서 경계선을 긋기가 되게 어려운 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것도 바뀔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예를 들어 학력으로 치면 내가 서울대 나왔어. 또는 뭐 내가 지방대 나왔어. 또는 뭐 내가 무슨 이과를 나왔어. 내가 문과를 나왔어. 이런 것도 이제 어쨌든 취업을 한 시점에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중점으로 두고 보자는 거예요. 네. 먼저 중점으로 두고 보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속은 높이 이제 우리 소속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인사이더로. 그런데 그가 속한 어떤 문화라든지 또는 그런 규범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인정을 안 해줘요.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에게 우리 팀 원이긴 한데 너 동성애 한다며 뭐 이러면 독특성을 인정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인클루전에서의 인클루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거죠. 너 그래 우리 팀원인 건 맞아. 근데 뭐 너 동성애 한다며 그러면서 만약에 그를 배제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의 고유성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닌 거죠. 여기에서 논문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쿠가 말씀 예시로 들어주신 그 동성애라는 게. 그래서 그러면 그 개인이 낙인 찍힌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특성 때문에? 낙인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네.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려고 하죠. 안 드러내려고 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드러내면 낙인 찍히고 그러면 배제될 위험성도 있고, 근데 그건 아까 아예 소속까지 안 느끼게 하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일원으로 소속 구성원으로 취급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동화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어시밀레이션 네, 맞죠? 어시밀레이션으로. 근데 결국에는 제가 왕따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긴 하겠거든요. 근데 그 개인이 그 특성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이건 숨기면 안 드러나지 않는 특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쨌든 동화는 되어 있다. 그렇죠. 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맞아요. 숨기고 있으면 이제 근데 그게 만약에 그걸 노출시켜 버리면 그건 폐지가 인정 안 되는 하니까 이제 배제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노출한 상태가 아니라 그렇죠. 노출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했을 때 마이너스가 있는 그렇죠. 그룹을 이렇게 그렇죠, 어시밀레이션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럼 이해가 되고. 엘라가 아주 제가 부족한 설명을 잘 짚어줬네. 좀 이해하려고 네, 맞아요. 노력을 그거예요. 했어.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소속은 인정을 안 하면서 고유성만 인정하는. 그래서 개개인이 이제 어떤 그룹에서 조직 내 일원으로 취급되진 않는데 어떤 특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에서 차별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쉽게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프리 에이전트? 네. 프리 에이전트. 프리 에이전트를 이제 하고 협업해서 이제 일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고 싶진 않아.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되게 디자인이 필요해요. 근데 디자이너를 굳이 이제 우리 회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진 않아. 근데 그가 디자인을 잘해. 그러면 이제 그와 컨트랙을 해서 협업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소속원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그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사회적 관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꼭 그룹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사람은 외부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을 생각할 때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채용까지는 했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얘는 이제 나랑은 다른 종족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약간 계약직으로 하면 뭐 그런 것들이 그렇죠. 계약직이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포용하기 싫다 이런 거죠. 포용까지는 싫다. 뭔가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거죠. 소속감에 있어서는 거리. 근데 필요해요. 근데 그 계약직도 다른 포괄적인 필요가 아니라 특히 어떤 점을 필요로 해서 그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면, 계약직이라는 게 하루를 같이 일을 해도 사실 계약직이잖아요. 그렇죠. 1년을 하는 것도 계약직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제 퍼머넌트 잡은 이제 아예 소속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 경계선도 늘 이런 경계선을 그을 때 되게 애매하고 어디까지 그어야 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있긴 있는데, 그 계약직을 뭐 단기 계약으로 이렇게 본다면 너무나 맞는 이야기고, 근데 그때 어쨌든 프로젝트 팀의 일원이 되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면은 맞는데, 그를 우리 소속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인정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인클루전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허용하고 장려하는 경우인 거죠.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개별성, 이 고유성은 좀 더 개인적 수준의 프라이빗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성적 취향이나 아니면 종교나 아니면 여기 보면 이제
장애가 있는 그렇죠. 장애도 예시도 이제 포함되죠.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논문의 요지는 그래서 이제 소속감과 이런 개별성이 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이 되었을 때 그 그룹의 효과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이런 일터에서 나의 굉장히 개인적인 측면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 성적인 정체성이 굳이 그거 직장에서 내가 이야기를 숨겨야 되지 하고 않을 수 그냥 있으면 좋겠다. 굳이 일을 하면 일만 네, 하면 네, 되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 나의 그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중추적인 어떤 개인적인 사들 조차도 받아들여지기 기대한다는 이야기로 이제 이해가 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쭉 여기 보다가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조직의 문화의 일부로 간주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게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그 문화의 일부야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그 고유성에 대해서 높다 낮다를 평가하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그냥 문화 자체가 네. 우리 회사는 이런 다양한 이렇게 기호를 가진 구성원이 원래 있어. 우리 문화 자체가 뭐 그런 수용이나 분위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포용적이다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개인적인 것을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싶어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만 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만 하는 것이라는 거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조직이 기대하는 여러 가지와 맞지 않으면 배제될 거다라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니즈는 나의 뭐 사상, 그다음에 나의 뭐 어떤 타고난 특성들, 다양한 뭐 취향 이런 것들에 대하여 조직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내가 유지하고 허용되고 장려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저의 성향이랑 관련된 생각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사실 전에는 직장에서 나의 색깔을 그렇게 낼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나의 선호나 나의 개성이나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거를 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쿠가 얘기하신 것처럼 배제가 두려웠는지는 그렇죠. 모르겠지만 저는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제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럴 필요가 있는가. 여기는 이런 관계에 사람들이 그냥 일을 하는 곳이고 나는 그것을 내가 진짜 친밀한 사람들이랑 나누면 돼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조직 경험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만으로는 더 진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쵸. 업무적으로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뒤늦게 좀 필요를 느꼈었던 건데 이제 그러니까 배제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런 필요를 많이 이제 어때요? 느끼나요? 어떠세요? 그거를 체감을 해야 비로소 그때 인클루전이 필요하구나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체감을 해야지. 리더로서 이제 어쨌든 사람이 점점 이렇게 매니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게 없으면 일만 하면 되지. 뭐 나한테 그런 것까지 얘기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그게 조직에서 차단되는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이게 안 되네. 그쵸. 좌절을 느끼거나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전 뒤늦게 이게 일이랑 연관이 돼서 전 이해가 된 건데 네. 그걸 원래 그냥 내 개인적 특성에 받아들여주고 싶어라는 생각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냥 그렇게 내 개별성이 이렇게 존중되고 싶거나 아니면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라는 경험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두 분은 어떠세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 논문에서 느낀 거는 내가 뭐 동성애야, 나는 뭐 불교야, 뭐 천주교야, 뭐 이랬을 때, 뭐 교회를 다녀 이랬을 때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포용으로 이해를 하긴 했는데 뭔가 엘렌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이상의 약간 존중을 왜냐면 이게 말씀하시는 하이 로우로 나누고 그러니까, 있긴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됐을 때 이제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는 다음 이슈이긴 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있고, 근데 그게 잠재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전에는 숨어 있었는데 그럴 필요를 못 느꼈는데 이제 필요가 있었을 수 있구나, 또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니즈도 있네라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뭐냐면, 옛날에 노예가 자신이 해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문화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 억눌려 있는 거지 사실은 욕구가 없었던 거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거고, 자아실현 욕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맨날 이렇게 쪼임을 당하고 뭐 주어진 일만 하는 그런 세계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 자아실현 욕구 같은 게 상상이나 될까?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허용되고 어떤 레벨의 조직에 가면 자아실현 욕구가 훨씬 더 크게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클루전이야말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직도 좋아진다. 이건 개인의 복지와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서 조직에게 안 좋아진다면 조직은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더 좋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리더로 하여금 그거 존중하는 식으로 조직을 꾸려가봐라.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는 그런 연구의 어떤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게요. 리더들이 많이 좀 참고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네요. 네. 리더는 괴로운 자리예요. 리더이신 것 같네요. 경험을 해보신 분의 요새 저기 엘라가 이제 리더십 공부하면서 이제 리더 의지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 그래서 근데 갈까 말까. 낮아진 거 아닌가요? 리더 힘들다 그랬는데. 네, 그러면 1편 여기서 네. 네, 1편에서는 ODT 이론을 잠깐 봤고, 그다음에 거기서 파생된 포용의 정의, 그다음에 인클루전 프레임워크까지 보았습니다. 네. 2편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죠? 1편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인클루전을 만들어내고, 인클루전 만들어내면 뭐 좋아지는 게 있어요? 요걸 중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모델이 하나 더 네. 있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